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쉬셨죠? 네, 2교시 시작할게요. 네, 2교시. 자, 2교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밀가루는 했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물과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소금. 지금 제빵의 원재료 4가지 중에 이번 시간에는 물과 소금 2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고를 보면서. 자, 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제 1교시에 설명드렸죠? 밀가루가 글루텐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물이라는 재료랑 섞여야 돼요. 그래서 자, 물의 역할. 물은 밀가루가 맞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지 않을게요. 밀가루에 글루텐 형성에 필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밀가루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밀가루에다가 물을 넣고 막 쳐요. 그러면은 글루텐이 만들어지면서 반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식용유 같은 걸 넣고요. 막 때려 볶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글루텐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여러분 배웠죠? 물이어야 됩니다. 기름으로 안 돼요. 기름은 오히려 글루텐 형성을 방해해요. 그래서 뭐였더라. 한식에서 여러분이 그 뭐지? 매작과도 아니고 약과인가? 아마 약과일 거예요. 한식에서 만드는 그 과자 했을 때 이제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으로 반죽을 하게 되는데, 기름으로 반죽을 하게 되면 이 글루텐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바삭바삭한 느낌이 나요. 글루텐은 여러분이 빵을 먹어보셔서 알겠지만 찍 늘어지는, 닭고기처럼 찍 늘어지는 그런 결을 만들어내지만, 기름을 넣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톡톡톡 끊어져서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을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에는 무조건 물을 넣어서 때려야지 글루텐이 형성되지 기름은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물, 그게 가장 중요한 밀가루 글루텐 형성의 필수적인 재료고요. 그리고 자, 빵에 반죽에 적절한 물은 아경수 120에서 180 ppm. 이건 뭔 소리냐? 여러분이 빵을 반죽하게 될 때 솔직히 말하면 물을 여러분이 가려서 쓰진 않으실 거예요. 어차피 수돗물 틀어서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뭐 어디서 물을 퍼오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물에 따라서도 반죽의 되기가 달라집니다. 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죠. 빵에는 이 악영수라는 물이 반죽에 가장 적합한데, 자, 그러면 이 악영수가 뭐냐?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은 연수, 아경수, 경수 이렇게 나뉩니다. 연수, 아경수, 경수. 이렇게 나뉘는데,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요건데요. 무슨 ppm이라 써있죠. 이게 뭐냐? 그 물 안에 있는 광물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 이거에 대한 기준이에요. 광물질이 뭐죠? 여러분, 영어로 했을 때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이 많냐, 적냐? 자, 그러면은 미네랄이 많고 적고가 어떤 차이냐, 이거 그냥 말로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연수는 어디서 경험을 할 수 있냐면은, 요즘에 코로나니까 절대 가시면 안 되는 목욕탕에서, 공중 목욕탕에서 여러분이, 그거를, 체험하실 수가 있는데, 공중 목욕탕에 가시면, 보통 벽에 이렇게 쓰여있는 곳이 많아요. 물이 여기 목욕탕 물이 좋아서, 아니면 좋은 물이라서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연수는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이 매우 적어요. 매우 적은 거 아니고. 그래서 연수는 60ppm 이하, 광물질이 60ppm 이하인 걸 연수라고 하고요. 연수의 특징은 광물질이 적기 때문에 좀 이렇게 미끌미끌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빨래, 뭐 이렇게 세제 같은 걸 썼을 때는 오히려 막 거품 같은 것도 엄청 잘 나요. 근데 이거를 빵에다 빵 반죽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약간 반죽이 흘러내립니다. 예. 저도 써보진 않았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약간 흘러내리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힘이 없는 느낌. 예,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만약 연수를 여러분이 쓸 수밖에 없으면 보관하는 게 뭐죠? 이스트 푸드를 섞고 뭐 이런 그 절차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예, 연수라는 게 있다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쓰는 건 경수, 그냥 제빵에 가장 적합한 물이다. 마지막에 경수는 180ppm 이상인 걸 경수라고 하는데요. 경수는 물이 상당히 세다고 표현해요. 세다고. 그러니까 미끌미끌한 게 아니라 빡빡하다는 걸 느끼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이 경험을 거의 못 하셨을 건데, 만약에, 이거 만약입니다. 여러분이 수돗물 틀었는데 막 녹물이 나와요. 이건 뭐 완벽한 경수예요. 그 안에 막 그 금속 물질, 그 미네랄들이 엄청나게 광물질이 많은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이걸로 여러분이 예. 머리를 감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비누로 감았을 때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빳빳해져요. 예, 이게 바로 경수예요. 예. 이게 뭐 옛날에 표현했으면은 그 우물물이 대부분, 우물이라는 거 여러분 경험 많이 못 해보셨을 텐데, 저는 정말 어렸을 때 해봤어요.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머리를 감으면 상당히 빡빡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도 그걸로 목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걸 해봤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경수예요. 이게 빵에 들어갔을 때는 연수와 반대. 빵 반죽이 좀 단단해집니다. 예, 이랬을 때는 또 뭐 이스트 양을 늘리고 뭐 이런 이런 보완책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연수, 경수, 악경수 세 가지의 물의 종류가 있는데, 자, 악경수가 물에 가장 적합하다. 그럼 이 ppm은 뭐냐? ppm은 100만 분의 1 숫자입니다. 요만큼의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물을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설명하면 물은 밀가루 글루텐 형성에 필수! 두 번째, 빵에 적합한 물은 악영수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금으로 넘어갑니다. 자, 소금. 자, 세상에 소금이 되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어디든 뭐든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소금을 넣었을 때 많이 넣으면 짠맛이 나지만 이걸 안 넣었을 땐 정말 모든 게 맛이 없어요. 예, 정말 이거는 여러분이 그 마법의 가루라고 하는 다시마 이전의 마법의 가루입니다. 소금, 요 소금인데, 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는 간단해요. 자, 소금 검은색으로 해죠. 1번, 짠맛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거를 풍미 부여라고도 해요. 풍미. 제가 주방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 주방에서 일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게 이 맛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거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여러 가지 재료와 여러분의 스킬을 막 이용해서 맛을 만들었을 때 이게 맛있는 맛이냐, 누군가한테 정말 매력적인 맛이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정말 어려워요. 이 맛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냐? 제일 많이 먹어본 주방장입니다. 아니면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근데 너무 노인이신 분들은 이미 미각세포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 맛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막 만들었을 때 솔직히 이렇게 제가 자신이 없으면 이거 맛 좀 봐주세요 한 다음에 맛을 봤을 때 대부분 맛이 좀 없다고 했을 때 반응이 뭐였냐? 소금을 더 넣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먹는 아니면 학교에서 먹는 급식 말고 밖에서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맛을 더 강하게 하고 더 맛있다고 느낌을 주게 만들어요. 치트키 같은 건데,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건 아시죠? 하지만 필요해서, 맛을 위해서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빵에 여러분 소금을 안 넣으시면, 이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 자, 여기 쓸게요, 이것도.
자, 두 번째 역할. 자, 글루텐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죄송해요. 네. 나중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필기 만자력 검정 연습을 할 때는 정말 혼자서 한 배합을 계속 며칠씩 하기 때문에 막 정신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대부분 한두 명이 계량 실수를 해서 소금을 안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티가 잘 나요. 우선 먹었을 때 못 먹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런 빵을 만드시면 제가 잘라서 한 명 한 명씩 입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걸 맛있게 먹는 분이 있으면 다 가져가라고 드릴게요. 정말 맛없어요. 예, 우선 짠맛 자체가 없으니까 풍미가 없고요. 두 번째는 글루텐이 형성이 잘 안 돼서 흘러내려요. 빵의 부피가 이렇게 이만해야 되면은 납작하게 나와요. 이상할 정도. 이거 왜 이러지? 반죽도 잘 치고 발효도 잘 되고 다 됐는데, 근데 소금을 안 넣으면 그렇게 됩니다. 신기한데 이거는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자, 소금이 글루텐을 단단하게 한다.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다는 표시, 제스처라고 해요. 이거 중요해요. 세 번째는 요거는 그냥 세균 번식 억제. 소금이 좀 들어가면은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아주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해서 물과 소금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물의 역할 첫 번째. 다시 제 말로써 정리해드리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자, 물은 1번, 물의 역할 1번, 밀가루의 글루텐 형성에 필수적이다. 2번, 제빵에 적합한 물은 악영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소금은 여기 있죠. 세 가지 역할. 첫 번째, 짠맛, 그러니까 풍미를 부여한다. 두 번째, 글루텐을 단단하게 만든다. 세 번째, 세균 번식을 억제한다. 하지만 여기서 이거는 뺄게요. 이거는 요즘에 다뤄지지 않는 문제고, 솔직히 제빵에서 균을 번식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이게 소금을 넣으면 이스트도 번식을 못해요. 솔직히 이스트도 정말 느리게 움직여요. 막 1시간 발효하고 3시간, 4시간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빼고 두 가지, 짠맛 부여, 글루텐 단단하게 한다. 두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쉬세요.